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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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소렌토 2.5 가솔린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의 소렌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대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오늘은 2.5 터보의 가솔린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보다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연비가 조금은 좋지 않다라는 점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힘, 출력과 토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차량 금액 조금 더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는지 장 팀장이 오늘 직접 카메라를 들고 리뷰 한번 해볼 텐데요. 직접 리뷰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소렌토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5인승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시그니처가 아니라 시그니처 그래비티고요. 4륜구동,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외장은 검정, 시트는 올리브 브라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 2,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와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한 옵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액세서리로 들어가는 기아의 사이드 스텝까지 또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차값 4,523만원에서 520여만원의 옵션가가 붙어서 최종 차량 가격은 5,043만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그래비티와 시그니처 차이점을 설명을 한다면은,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전용 파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방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롬 라인들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릴을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 같은 경우에도 막상 크롬이긴 하지만 반짝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검정 스타일의 크롬을 갖다 주었다 라고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장을 블랙으로 했을 때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반짝이는 크롬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중후함과 멋스러움이 조금 더 뽐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보다는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가 조금 더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방에서 보이시겠지만 카메라 렌즈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파스 카메라로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빌트인 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아가 이제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룩이 한층 더 고급스럽게 잘 접목이 된 것 같은데요. 특히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 9형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로 형태로 뽑았었던 것이 이제는 가로와 더불어 세로 형태로 이렇게 얇은 줄이 데일리등으로 선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기아 자동차 요즘 나오는 차량들 모두 다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종을 따지지 않고, 차종을 불문하지 않고 모두 다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인데요. 사실상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배터리랑 그리고 엔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일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 길이 4,815mm와 휠 베이스 2,815mm는 모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휠이 다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비티 등급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지만, 현재 보시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로 들어가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유광 블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포스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등급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파츠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은 펜다 쪽에 이런 식으로 도어 가니쉬 또한 블랙 하이글로시와 더불어 검정색의 플라스틱 몰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차라서 그런지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윈도우 몰딩 또한 블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블랙 사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B필러는 당연히 블랙 하이글로시, 그리고 더불어 루프렉마저도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C필러 뒤쪽에도 있는 가니쉬 또한 마찬가지로 크롬이 아니라 검정색의 파츠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크 사양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출고를 받으시고 스티커를 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반짝이는 크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멋스러운 블랙 외장 바디랑 잘 어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죠. 기본적으로 파츠를 추가해서, 옵션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밖에서 사제로 다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밖에서 다나 아니면은 액세서리 파츠로 다나 차이는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 그리고 현대 자동차 모두 다 마찬가지로 차량이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파츠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으면은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에서 연계되어 있는 샵으로 이동을 해서 파츠를 장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파츠를 정품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싸제 뭔가 좀 찜찜한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오토큐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파츠 부분은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외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후면 넘어가면서 마저 설명 이어드릴게요. 자, 후면입니다. 전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의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기아 자동차에 있어서 패밀리 룩이 거의 메인급으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뒤에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 부분이 뚫려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또한 이런 식으로 길게 쭉 뻗어 놓았는데 사실상 측면에는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멋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 자동차에 있어서 그래비티 등급을 하실 경우에는 그래비티 전용 파츠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후면에서 보셔도 그 어디에도 반짝이는 소재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그래비티 전용 파츠가 들어가서 스커트 범퍼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따로 뚫려 있지는 않고 이렇게 언더로 뽑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기가 아랫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전면에서도 그렇고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센터 미러를 담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만약에 가리면은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작동이 안 되고 왼쪽을 만약에 가리시게 되면은 빌트인 캠이 작동이 안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었던 광대한 트렁크 공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건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6인승과 7인승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은 더 사이즈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단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열 시트를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폴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는데, 만약에 시트에 짐이 있으면은 저렇게 폴딩이 되다가 마는데 사실 접을 때는 이 버튼을 통해서 폴딩이 가능하지만 필 때는 버튼으로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트를 올려야 한다 라고 하시면은 2열로 넘어가셔서 시트를 다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5인승, 6인승, 7인승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열게 되면은 뭐 별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히든 스테이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측에는 소화기가 있죠. 이제부터 1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인승 이상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소화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소화기 안전상으로도 함께 챙겨주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인승과 7인승에는 히든 스테이지가 이쪽에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트가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먼저 보여드렸었던 이쪽만 공간이 제공이 되고 이 위쪽에 있는 히든 스테이지는 따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도 굉장히 그리고 깊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으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한번 실내 넘어가 볼게요. 자, 1열인데요. 문을 열게 되면은 굉장히 멋스러운 올리브 브라운이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에도 참으로 용이한 것 같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이나 과거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이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윈도우 몰딩에도 끝에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름 고급스러움을 어느 정도 어필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본 사운드 스피커가 아니라 크렐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렐이라는 레터링 만나볼 수 있으며, 구형 소렌토 즉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과의 차이를 뽑으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받침대가 있습니다. 허벅지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릴렉션 시트 포지션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 시트를 활성을 하게 되면은 시트가 가장 편안하게 몸이 쉴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진다라고 해요. 제가 이거는 조금 부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피곤하면은 이제 졸음 쉼터라든지 아니면 휴게소에 잠깐 잠을 자는 편인데, 이게 사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꽤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하나로 이어진 콕핏 스타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인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탑승해 볼게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계기판 또한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계기판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렌토가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변화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버튼들마저도 변화가 되었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 패널이 들어가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와 공조기 시스템을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쪽에 이제 수납 공간력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했었던 지금 이 송풍구 모양마저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전 모델에는 세로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내리려고 하면은 얘는 그냥 지금 잘 내려지는데 걔는 락이 걸리는 바람에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신형으로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단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멋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먼저 한번 쭉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기는 하지만 요목조목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신형이 좋기는 하다 라는 말을 끝으로 2열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디지털 센터 미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 룸밀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룸밀러의 레버를 당겨 주시면은 아까 후면에서 우측에서 설명드렸던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도 물론 지원이 되고 있지만 높은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뒷부분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런 부분은 안정성과도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이 디지털 센터 미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해당 부분의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다라는 점을 끝으로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식의 썬블라인드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투존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만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부터인가 그래비티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0V의 단자 또한 들어가고 있어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4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지턱이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명이 타시기에도 충분하고요. 레그룸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헤드룸 또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옵션 추가긴 하지만 파노라마 선루프, 야, 굉장히 넓게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 하나만큼은 상당히 높다라는 칭찬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소렌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외형으로만 따지고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보다 가솔린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구형이긴 하지만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는 오너로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솔린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가솔린으로 생각을 하시든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생각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렴한 견적과 더불어 빠른 출고 원하실 것 같은데 이 두 마리의 토끼 모두 다 장팀장이 잡아서 빠르게 출고 그리고 저렴하게 견적 맞춰드리고 있으니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